얼마 전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만도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또 CPTPP의 전신인 TPP에서 발을 뺀 미국이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두 편으로 나눠서 중국 CPTPP 가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으로서는 CPTPP 가입 신청은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이 설령 가입 거절을 각오하고서라도 신청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싸움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과 중국이 1대1 맞짱을 떠서 단순히 무역과 관세, 제재의 전쟁을 했다면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중국으로 가는 경제의 생명줄을 차단하고 중국 주변국의 정치적인 리스크를 높이고 중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중국 주변에 각종 지뢰를 심어 포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외부의 적에 대항해 내부 결속이 필요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각종 산업을 규제하고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는 이유죠. 두 번째로는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죠.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전쟁을 막기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러시아와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대만 해역과 오키나와 해상, 우리나라의 카디지에서 크고 작은 도발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제의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자력갱생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부라고 하면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이겠죠. 한일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소재 국산화에 힘쓴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 내수 경제 안정화 및 첨단 제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구가 많고 그에 비해 자원이 희소한 중국은 세계 여러 국가와 무역과 통상을 하고 분업을 이뤄야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현재 CPTPP 참여국은 세계 GDP의 11%를 차지하고 미국, 영국, 중국, 한국이 추가로 참여할 경우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협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죠. 첫 번째, 중국이 가입에 성공하고 미국이 재가입을 안 할 경우, 이 경우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세계 경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한 경제무역 플랫폼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으로서는 꿀 빠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미국의 눈치를 덜 보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그 꼴을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 중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CPTPP 내에서 상대방이 독단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미중 모두 평타는 친 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양쪽 눈치를 좀 살펴야 하는 피곤한 상황이 되겠죠. 세 번째, 중국이 가입 거절당하고 미국이 가입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상황입니다만 어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된다면 경제협력의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겠지만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키워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이 던진 주사위는 중국의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외교의 대전제로 삼고 있죠. 즉 대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고립시키려는 것인데, 대만이 국가 자격으로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한 대만뿐 아니라 이를 승인한 국가들까지도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노골적으로 대만의 국가 승인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떻게든 CPTPP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CPTPP 가입 승인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 승인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국이 없다 하더라도 나프타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하여 최근 중국과 갈등이 심한 호주와 일본, 베트남이 중국의 가입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이 왜 뻔히 까일 것 같은 CPTPP 가입 신청서를 냈을까요? 그리고 과연 중국은 정말 CPTPP에 까일까요? 혹시 중국의 CPTPP 가입이 회원국들에게 가져올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만의 CPTPP 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편에서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 주도의 무역협정으로 바라보며 가입을 주저하던 중국이 급하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속내는 무엇일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이 반중국 대열의 국가들이 즐비한 CPTPP에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서둘러 가입 신청을 냈을까요? 첫 번째로 앞에서 설명했듯 미국이 경제적, 정치적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CPTPP를 포기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보다 절대적인 열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중국 주도의 RCEP이 있지만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호주 7개국이 RCEP과 CPTPP의 중복 가입국이라 CPTPP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RCEP 국가 간 협력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베트남 등 미국 때문에 중국과 대립각을
크게 세우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위기를 전환시켜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합니다. 원래 호주와 중국의 경제 영역은 서로에게 너무 좋았거든요. 세 번째, 중국이 거는 기대가 있다면 아무리 지금 미국 때문에 각을 세우고 있지만 세계 GDP의 11%를 차지하는 이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서비스, 무역, 첨단 기술,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은 중국의 영향력 범위가 적지 않은 시장이죠. 네 번째, 하지만 예상하시겠지만 미국이 CPTPP에 먼저 가입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만의 CPTPP 가입이 승인될 경우 지난 40년간 이어온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외교 관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모두가 중국의 가입을 환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분위기라면 미국 껌딱지인 호주와 일본이 중국 가입에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대만의 CPTPP 가입은 그 파장이 커서 섣불리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만이 WTO에 가입한 것처럼 국가 자격이 아닌 중국 타이베이의 형태로 가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본의 한국 뒷다리 잡기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이 큰 관건이겠죠. 미국이 나서서 일본을 단돌이 쳐주고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가입하게 된다면 좋겠지만요. 만일 중국이 CPTPP 가입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이슈가 되고 있는 첨단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무자비한 도용과 관련하여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조여오는 경제적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 기타 미국 껌딱지 국가들과도 경제적으로 원활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확답을 받아내기 전에는 가입 승인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중국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다시 거대한 세계의 시장을 자처하게 된다면 이를 무기로 책임은 소홀히 하고 권리는 누리면서 회원국들에게 갑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도 있을 테니까요.